자, 7년째 경제가정교사 최병규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가장 급한 뉴스 책 10,000권 돌파했습니까? 아직 안 덮어요. 지난주에 이게 더위 먹었는지 마지막 힘이 붙이는지 한 50여 분이 안 나갔어요. 마지막 힘 좀 내게.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만보에서? 한 75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750. 요즘 휴가도 가고 덥기도 하고 예.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 제가 이 책을 꾸준히 여기 뉴스공장에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 수입보다도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가고 있으니까 뉴스 공장장님은 저기 컬렉션을 얘기하지만 저자의 자존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관심을 끈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용률이 6월달 고용률이 나왔어요. 네. 6월달 고용률이 고용 동향이 발표가 기재부에서 됐는데, 예, 나온 거. 예. 발표됐는데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예. 기재부는 제가 볼 때 딴 나라에 사시는 분들 같아. 역대 최고. 네. 언론들에서 보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 뭐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뭐 쇼크라고 이제 경제가, 태세 전환을 했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5월 고용행동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 두 얼굴을 한번 조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했는데 근데 기재부 이게 홈페이지에 예. 고용동향 발표하고 나서 보도자료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보게 되면 고용률, 경할률 역대 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화랑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고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먼저 이제 조선일보하고 이거 얘기가 달라. 달라 지금 혼자만 지금 딴 세상에 있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나마 보수 매체하고 그렇죠. 같이 갔는데 보수 매체도 야 지금 경제 어렵잖아. 그렇죠. 하고 있는데 혼자만 지금 딴 세상에 가고 있다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이 고용이 좋아지면 내수가 회복돼야 되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뭐냐면 내수 회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연구기관인 KDI 같은 데서도 내수 지금 부진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만. 조선일보가 사실대로 보도했어요 이번에는. 네. 조선일보가 쪼그라든 내수. 그렇죠. 이거 얼마 전에 낸 기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혼자만 지금 혼자만 그러고 있는데 예.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가 지금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예. 먼저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고용률이란 건 뭐냐면요. 예. 그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경할률까지 얘기를 했어요. 경활률. 경제 활동 참가율을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가 인구가 있으면은 이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 활동에 참여를 포기한 사람들 예. 그걸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역대 최고라 이거야. 그러면 경제가 화랑이어야지. 그렇죠. 저 사람들 다 고용하려면.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고용이 이게 수요가 그렇죠. 많이 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팔리고 손님도 예. 많으니까 예. 많이 고용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건데.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은 예. 지금 체감적으로 볼 때 이거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조선일보 썼잖아요. 쪼그라든 내수, 자영업, 건설업, 직격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 이 데이터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패스한 거예요. 맨 앞에 이거예요. 거? 이거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지난 3년을 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빼버리고 예. 보게 되면은 인구 비중하고 경제활동 인구 비중, 취업자 비중을 연령별로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예. 보면 이제 60세 이상하고 어허. 60세 미만 라고 나눠서 본 거예요. 60세 이상은 늘고 있고 그렇죠. 60세 이상이 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59세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감소하고 있는 거네.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냐?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거는 저 60세 이상이라는 거지. 오로지.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게 저거였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확인했죠. 이게 실제로도 확인된 거야. 인구 비중 이런 데 속에서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요.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4년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률이 고용률 보게 되면 2020년에 한 60.4%에 있던 것이 계속 숫자 올라가죠.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60.4, 61.3, 62.9, 63.5, 63.5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렌지 색깔이 바로 뭐냐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이야. 그걸 그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지금. 끌어올리는 건 6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59세 이하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령층 일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끌어올리는 지금 이게 역대 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역대 최대라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 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번에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네. 경제활동 참가율도 똑같아요 추세가. 마찬가지로 예. 60세 이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저분들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돈 보조해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그 추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난 70세 이상은. 5월달부터 예. 그 동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한 100% 안팎을 차지하고 있던 걸 쭉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증가폭은 전부 다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100%라는 그런데 말. 5월달부터 이게 300%대로 뛰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300%. 네, 300%대로. 그런데도 플러스라는 건 그 이하의 연령대는 마이너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10만 명대로 이렇게 쭉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5월달부터 하나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70세 이상이 70세 이상의 취업자가 60세 이상 중에서 있잖아요. 예. 공장장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69세 인구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생각할 때. 70세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상이. 60세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70세 이상이 네. 한 45%에서 46% 정도 돼요.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70세 이상에서 취업자 비중이 60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거는 세금을 거기다 집중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투입하는 거죠. 되게 이분들이 되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15시간, 하루 3시간씩 5일 그렇다는 얘기는 근무하는 이거 아닙니까?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방법이 소위 이제 정상적인 그 15세에서 60세 이하의 연령대 취업률을 끌어올리려면은 기업이 스스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60세한테 몰아주던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70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70세도 몰아줘가지고 이걸로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네. 그거 안 하면 취업자 수가 증가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야. 저거 한번 봐보세요. 올해부터 보게 되면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70세 이상 비중이 60세에서 한 40% 이하를 되게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60%까지 지금 뛰어 올랐잖아. 올해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저기다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60세만 투입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취업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역대 최고라고 써야 되는데 역대 최고라고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경기는 나쁘니까. 그러니까 60세 가지고도 안 되고 70세에서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눈속임 하는 것도 있지만 표도 여기 있잖아요. 표도. 그렇죠. 표도 여기에 있고. 어. 그래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소위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는 예. 그러니까 일자리 준다면 좋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거예요. 70대 이상이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네. 예, 급증하고 있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7월 재정동향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지난주에요. 예. 제가 저기 지금 민곤국빈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왕조 말기에 그러니까 소위 실학파들이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저 민곤국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국가가 다 빈곤해지는 이런 상황, 상황을 얘기하는데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올해 5월 달까지 5개월 동안에 74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얘기라면서요. 예. 74조 4천억 원이니까 5개월에 74조 4천억 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달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5개월치가 나온 거야. 그 누적을 보게 되면은 241조 원입니다. 누적 재정 적자가.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은 100조가 더 많네.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자기가 소년가장 이런 표현까지 써하면서 본인이 곡간이 다 비었다고. 본인이 문재인 정부가 재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라고 항상 했는데 본인이 지금 100조를 더 마이너스를 그렇죠.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저 재정 적자의 대부분은요, 80% 이상은 코로나 때 발생한.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전쟁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데 왜 이 그렇죠. 재정 적자가 이렇게 저거를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고요. 100조 이상의 차이를 지금요. 실력인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적자라는 것은요.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정부도 그러니까 곡간이 비고. 그런데 부자는 계속 감세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경험이가 대체? 아니 이분들은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자기들 이익뿐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축제 방식이죠.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다 저 세금을 줄여두면 자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자기 세금 자기가 깎아주는 그 거 사실 아니에요? 재척 사유가 있는 건데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철면피들이야 사실은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가 이제 굉장히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데 네. 우리가 내수의 속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 부분을 주목할 수 있지만 많은 보도가 됐지만은 그동안 보도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지방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보다도 예. 그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지방은행. 우리나라 지방은행 6대 있죠.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있죠. 6대 지방은행이라는데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이렇게 6대 지방은행이라고 해요. 이 6대 지방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실채권, 부실채권이 이게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 못하는 거. 여신의 건전하나. 예,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집계를 해봤어요. 예. 집계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고종이하 여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겁니다. 돈을 못 갚는 거죠. 대출금 내서. 저걸 그래서 부실채권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겁니다. 저게 보게 되면 1분기에 56% 이상이나 증가했어. 연간 기준으로요. 연율로. 50%나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저게 이제 못 갚는다는 얘기는 지방은행에서 일반 가게나 예.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들이 연체하고 은행 대출해가지고 있다는 못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수가 좋다는 얘기야 이게. 그다음에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자를 못 내는 거야. 돈을 빌렸는데. 예, 무수익 여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81% 가깝게 증가했어. 그러니까 원금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내는 게 80%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증가 속도가. 이게 내수가 좋으면은 이런 은행들의 부실이 안 생기죠. 자, 그러면 실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통해서 실적을 한번 보자. 예,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가. 근데 이 물가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이라고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 많이 올랐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에 비해 가지고 한 200원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지금 해외 여행 혹은 뭐 휴가 가시는 분들은 절감할 거예요. 그렇죠. 환전할 때. 예.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 올라서 실제로 맞아요.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저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2분기에 10조 원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의 대부분은요 90% 정도가 해외 매출에서 발생합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래서 이걸 달러 표시로 이걸 좀 우리가 삼성전자는 달러로도 발표를 해요. 재무제표를요.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1분기에 541억 달러를 매출액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인 2021년을 한번 봐보세요. 543억 달러잖아요. 같은 500억 달러 수준인데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 원화로는 한 72조 원을 달성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2003년 전에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한 65조 원이었었는데 원화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증가한 거잖아요. 증가했는데 달러로 보게 되면 오히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고환율의 덕인 거죠.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재벌 대기업들은 이익을 봅니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힘들지만은 수출 5대 수출 대기업들이 되게 이걸 환율의 혜택을 다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3전으로 떨어졌네요. 영업이익도 50억 달러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게 이제 1분기에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 몇천 프로 올랐다고 해가지고 발표됐던 기사가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랐다는 거지. 그렇죠. 올랐는데 50억 달러인데 3년 전에 78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는 찌그러든 거잖아요. 찌그러든 거네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저만큼이나 나왔냐? 환율이 높아서 환율로 인한 착시구나 이것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로 인해서 재벌 기업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다음에 2분기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거도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10조 원 이제 그러니까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10조 원대 회복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을 3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영업이익이 3년 전에는 100억, 회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100억인데 여기 68억. 원화 기준으로도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야. 달러 기준으로 문제는. 이게 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기재부네, 기재부. 아니 근데 혼자 딴 나라 살고 앉아 있고. 기재부 역대 뭡니까 용어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거짓말쟁이들. 굉장히 얼굴이 두꺼우신 것 같아. 거짓말쟁이들 진짜. 얼굴 두꺼우신 것 같아. 역대 최고. 국민들이 적어도 좀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매개 생각하든 말든 간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자, 거짓말을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